1945년 8월 6일 미국은 맨하탄 프로젝트로 완성된 핵폭탄을 일본 도시 중 하나인 히로시마에 투하하였습니다. 핵폭발로 히로시마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으며 9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시민들이 화상이나 방사능 픽폭으로 추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8월 9일 나가사키에 추가로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결국 일본 천황은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예상보다 큰 핵폭탄의 피해에 미국에서도 반대와 비난의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미 정부는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전쟁을 보다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명도 결코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일본의 천황은 미국의 핵 공격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항복을 선언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왜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폭탄을 떨어뜨린 걸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미국이 새로 개발한 폭탄의 위력을 실험하고자 공중폭격을 당하지 않은 도시 중에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히로시마랑 나가사키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뿐일까요? 2차 세계대전 말기 물자 부족과 압도적인 미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군은 대량의 생화학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거의 괴멸 상태였으며 본토에도 제대로 훈련된 육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연합군의 본토 상륙을 막기 위해 결호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연합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곳은 큐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큐슈에 배가 접원을 할 수 있는 사츠마 반다와 아리아케의 방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군 약 155만 명, 민병대 28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민병대가 보유한 무기는 조총, 활, 죽창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300만에 가까운 민병대가 있다 한들 미군의 한포 사격과 기관총 공격이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빈약한 화력을 보충하고자 대량의 생화학 병기를 만들어 미군이 상륙하면 대량 살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미군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일본군이 자살 공격과 생화학 공격으로 초기 미군에 대량 피해를 입혀 평화협정을 유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 역시 대량의 생화학 병기를 살포하여 미친듯이 달려드는 자살 공격대를 저지하면서 안전하게 상륙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큰 병력 손실을 막기 위해 큐슈의 33개 지역에 생화학 무기를 상륙 전에 투하하는 큐슈 독가스 공중폭격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큐슈를 공격하기 위해 약 7만 통의 리베리토, 즉 머스터드 황을 비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핵폭탄 공격을 받고 항복하는 바람에 생화학탄 공격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도 생화학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히로시마현 오쿠노시마에 비밀기지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했습니다. 생화학 병기는 국제법상 금지된 무기였기 때문에 미국도 일본도 비밀리에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히로시마 현에 있는 작은 섬에서 조용히 무기를 제조했습니다. 일본군의 생화학 무기는 종전에 임박했을 때 위기를 모면하고자 급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생화학 무기가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미 생산 설비와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이용해 중일전쟁 때 중국군을 상대로 생화학전을 벌여 적은 수의 일본군으로 많은 중국군들을 상대하며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일본의 우익단체는 일본군은 생화학전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군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군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일본 참전용사의 증언과 관련 서류, 제조공장의 유적이 실존하기 때문에 일본군이 생화학 무기를 썼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패전한 이후 미국에 의해 몰수된 일본군 비밀문서 무항 공약 화학전 실시 보고에 의하면 일본군이 무한시를 점령하는 작전을 전개하던 당시 기침성 가스와 최루탄을 600개 이상 사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하여 참호에 숨어서 일본군을 막아내던 중국군들이 화학탄에 쓰러지면서 무한시를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합니다. 화학전의 효과를 톡톡히 봤던 일본군은 중일전쟁을 효과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각 지역에서 전쟁을 할 때
생화학 무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중국군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군은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731 부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일본 731 부대의 이케다 소자가 정리한 키이탄 인체 실험 보고서입니다. 731 부대는 흑룡강성 하얼빈에 대규모 연구소를 만들고서 중국인, 한국인, 러시아인, 몽골인, 유럽인 등등의 포로들을 이용하여 잔혹한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당시의 생체 실험으로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731 부대는 일본이 패전을 하자 바로 공장을 폐쇄하고 증거를 인멸한 다음에 본국으로 퇴각했습니다. 이들은 전쟁 중에 온갖 불법 의학 실험과 불법 무기를 제조, 사용했기 때문에 죄의 무게가 다른 일본군들보다도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절반가량인 25명의 관계자들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을 받지 못한 12명은 소련군에 체포되고 13명은 중공군에 체포되어 강제 노동령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사면을 받지 못했던 25명이 미군에게 잡혔다면 이들도 사면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전 이후 미군은 일본군이 불법 과정을 통해 습득한 생체 실험의 결과물에 매우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군의 불법적인 생체 실험 문제가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자료들을 미국에 제공하고 소련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면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은 종전 이후 오히려 VIP 대접을 받으며 각 대학교, 연구소에서 교수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패전이 거의 확실해져 가던 시점에 일본군은 731 부대에서 얻은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히로시마현 오오쿠노시마에서 대량으로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여 연합군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일본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미군이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일본은 패전 이후 731 부대가 만든 모든 화학 무기는 미군에 의해 파괴 혹은 폐기되었습니다. 패전한 일본군들이 생화학 무기를 이용해서 전후에 대미 항전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술자들은 사면을 시킨 후 미국의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데 협조하게 하여 비무장이 된 패전 일본이 생화학 무기로 무장할 수 없게 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세계적인 불안과 인플레이션, 기후재난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과거 일본 제국이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핵무기를 이용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역사적 선례를 보면 미국은 무기로 협박당했다고 평화협정을 맺은 선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빌미로 적을 처참하게 밟아버렸습니다.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물리적인 전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현 시점에서 일본 제국의 생화학전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례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북한이 오판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